제가 썸네일에 쌍수한 했죠.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보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반드시 두 부분은 다 소환이 됩니다. 일단 문재인, 김정숙부터 살펴볼까요? 이 문재인,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지면 소개해 드린 거는 제3자 뇌물죄죠. 이상직과의 거래, 이상직과의 검은 거래죠. 딸 문다혜 씨 부부 태국에서 옛 사위 취업을 하게 만들어서 일도 안 시키고, 일을 할 줄 알아야지 일을 하죠. 아무 일도 항공 분야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전무 자리에 앉혀놨으니까 안 시키고 돈을 2억 원 플러스 알파 주도록 했고, 그래서 지금 이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겁니다. 부부 다 주도록 했는데 거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수상한 돈 거래들이 있었죠.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그쪽에 파견 나갔습니다. 경호하러. 그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인데 그 자녀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외국으로 이주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 대상이니까 경호원들도 가야 되죠. 그러면 경호원들도 해외 체류비까지 다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때 경호원도 데려갔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갔어요. 그리고 그 현재 간 경호원을 통해서 또 돈 세탁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 경호원의 그 계좌로 뭐 태국 돈, 바트하나 달러나 이런 것을 경호원에게 줘가지고 그 경호원이 계좌를 한국에서 찾아서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그 건너가고, 그리고 그게 또 그 서울에서 집 샀다는 그 유혹도 있고. 자, 그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또 돈 거래를 한 사람들이 이뿐이 아니죠. 이 김정숙도 직접 문다혜와 돈 거래를 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가족 간의 돈 거래면 검찰이 왜 들여다보겠습니까? 혹시나 뭐 특활비나 이런 것도 간 것 아닌가,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김정숙 이렇게 옷 가방 살 때 무더기로 이 5만 원권 전차를 막 지불을 했다는 유송아, 양인혜수, 이 사람들과도 문다혜의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무슨 돈일까? 유송아, 양인혜수는 특활비를 관리를 했던 사람인데, 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김종숙은 거기 제3자 뇌물죄에 같이 연루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문재인, 김종숙 둘 다 계좌 추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좌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검은 돈이 어떻게 흘러다녔는지. 자, 그리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혐의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중간에서 막 멈춰서 있는데, 문재인 밑에서 다 멈춰서 있죠. 이 울산시장 불법 개입 혐의 사건, 이것도 청와대 7개, 8개 부서가 동원이 돼서 그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임종석과 조국 밑에서 거쳐버렸었죠. 근데 그 다음에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지금은 임종석과 조국이 같이 이 수사 대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또 문재인이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또 부동산 뭐 통계 조작, 뭐 산자부 블랙리스트,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여러 사건에서 문재인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때 어떻게 서면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였던가요? 문재인이 무례하다, 그런 반응을 보였었죠. 무례한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를 막아서고 있었다, 그런 이 지적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 검찰총장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혐의가 수두룩하다. 그 다음에 김정숙은 지금 조기에 소환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김정숙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줄 소환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줄 소환이 되고 있죠. 자, 타지마할과 관련해서도 이미 뭐 외교부 과장, 문체부 과장, 그리고 인도 대사관 관계자, 참고인으로 줄 소환됐죠. 그 다음에 사라진 샤넬 재킷.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사람이 소환이 돼서, 참고인으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고, 또, 이번에는 그것을 디자인한 샤넬의 한국인 디자이너까지 지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뿐이 아니죠. 특활비 감봉권 관련해서도, 이것을 경찰에서 또 의상실 디자이너를 막 소환을 하고 있죠. 이게 모든 것이 김정숙과 관련된 것을 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소환이 됐는데, 김정숙을 소환 안 할 수가 없죠.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으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는 김정숙 소환해야죠. 그런데 김정숙은 그것뿐이 아니고 문재인과 같이 제3자 뇌물죄, 이상직과의 거래, 거기에 대해서도 한 20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죠. 그것도 뭐 조현욱 인사수석이나 뭐 백은우 민정비서관, 심지어 주영훈 경호처장은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위선에 다 보고했다. 뭘? 경호처 직원이 이렇게 동거래를 한 거, 문대하 씨하고 위선에 다 보고했다고 검찰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 위선이 누구죠? 문재인이죠. 김종식인가요? 문재인이죠. 그러면은 소환을 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러서 한 20명을 불러서 조사를 한 이유가 결국은 문재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그 인사권을 써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시키고 그 대가로 문다혜 씨 부부를 봐주도록 한 것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소환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에 앞서서 임종석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임종석 소환 통보를 했는데 임종석은 또 이걸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임종석은 왜 소환 통보를 했는가 하면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이 청와대에는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장이나 장관급들 정도 인사를 하면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인사수석이 그때 이제 조현옥 수석이었는데 인사수석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사 대상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 결과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장이 그것을 결정을 하죠. 뭐 실제로는 위에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지만은 그때 임종석이 인사위원장이었죠. 그런데 2018년에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하는 그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위원장이 임종석이었기 때문에 임종석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종석은 이상직을 어떻게 알고 중진공으로 했을까? 임종석이 아는 게 아니죠. 문재인이 그렇게 시킨 거죠. 그리고 문재인은 이 중진공 이사장을 시키는 대신 우리 딸 부부를 봐줘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딱 떨어지는 뇌물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가을에는 김종석은 지금 워낙 많은 주변 수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김종석을 먼저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이 임종석을 조사를 하고 나서 부르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문재인 김정숙은 소환 대상이 지금 돼서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소환 대상자인데 자 오늘 이 27명이 또 나타났습니다. 27명이 누구냐면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 2차례 드렸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5월 달에 인사협의를 했죠. 두 사람이 인사협의를 했고 그때 이 전주지검장으로서
문재인 이 제3자 뇌물죄를 수사를 아주 강하게 하던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기는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단 둘만 알고 있죠. 이원석과 박형재 그 법무부 장관. 그런데 그 인사협의를 한 다음 날 민주당 의원 27명이 때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친문재인 쪽 27명이 때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이창수가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막 비난을 하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인사협의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창수를 막 비난하는 27명의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원석이 정보를 넘겨준 거 아닐까? 친문 쪽에, 문재인 쪽에. 그 이야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 27명이 문재인을 지킨다고 나가서 막 정치검찰, 정치보복,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위험할 때죠. 위험할 때인데, 오늘 그 27명이 그대로 또 국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왜? 오늘 아침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는, 금융 계좌 추적한다.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는, 야, 큰일 났다. 아마, 평산마을 책방에서 뭐가 오다가 내려왔을 수도 있죠. 야, 이거 그냥 있을 거야. 지금 계좌 추적한다는데, 27명이 오늘 쭉 나섰습니다. 쭉 나서서 또 이 방어막을 쳤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뭐든지 수사만 하면 정치보복이다. 취임 첫날부터 전임 정부 괴롭히에게만 골몰하던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처구니 없는 또 왜곡을 합니다. 왜곡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제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여기 이제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왜곡에 현혹됩니다. 이 27명의 친문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수사는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의 주변을 탈탈 턴 수사다. 전 사위뿐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괴롭히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억지 수사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참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정언도 있다. 제가 있으면 잡아 넣어야죠. 어쨌든 이거를 그렇다 치고, 자,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의 주변을 탈탈 털었던 수사다. 천만에요. 이게 4년 전이면 문재인 때입니다. 문재인 때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 고발장 접수해놓고 전주지검에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다음 그 전주지검장도 손도 안 댔습니다. 언론에 가끔가다 한 번씩 보도가 됐죠. 그래도 완전히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작년 9월입니다. 딱 1년 전이죠. 작년 9월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해서 이창수 검사장은 가는 곳마다 캐비넷을 다 열어본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죠. 뭐냐면은 묵혀놓은 사건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전주지검 캐비넷을 다 하나씩 열어보니까는 이게 묵혀져 있다라는 거죠.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가. 고발 사건이. 수사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묵혀놨더라. 그때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1년 전이죠. 이 4년 동안 탈탈 턴 거 스토킹 수준 이거 아니죠. 1년 전부터 수사를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현욱 인사수석이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중기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 주영훈 경호처장이나 소환이 된 것이, 그리고 그 서창호 씨 또 소환 통보를 갖고 양인해서 한 것이 올해 2월 달입니다. 올해 2월 달 집중적으로. 그런데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양인해서 같은 경우는 3번 소환에 불응을 하니까는 출국 정지를 시켜버렸죠. 프랑스 국적이니까는 이제 출국 금지가 아니고 출국 정지를 시켜버렸고,
서창호 씨도 뭐 3번이나 그렇게 뭐 소환을 뭐 불응을 하거나 서창호 씨를 비롯해서 전부 다 불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더라도 무패권을 행사하는 수사 방해를 계속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그 기자회견을 오늘 또 27명이 또 한 겁니다. 유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이제 막았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7명인데 여기서 부수적으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170명이죠. 그 중에서 친문은 27명이 남았구나. 거듭 확인이 됩니다. 친문은 27명이구나. 170명 중에서 이미 전부 다 이재명에 대해서 비명 행사 당하고 27명도 일종의 뭐 전향 비슷하게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명단을 읽어보니까는 그 사람들만 남았는데 어쨌든 문재인 일이니까 또 두 번째로 발벗고 나섰는데 친문은 27명이구나. 그런데 김경수 친문 쪽에 뭐 복권됐다고 해서 마치 친문이 큰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로 뭉칠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문은 이미 패족 상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친노무현이 그때 안희정이 정동영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친노는 패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문재인이 기사회생해서 친문으로 다시 패족을 친문으로 살려냈는데 지금 친문은 패족입니다. 김경수가 그걸 살려낼 힘 없고 조직력도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27명은 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기에 익은 그 사람들만 말씀드리면 윤건영, 뭐 고민정, 김영배, 민형배, 박수현, 복기왕, 정태호, 진성준, 최현일, 한병도, 한준호 이렇게 쭉 해서 27명의 친문이 아직도 있다. 그런데 결속력은 느슨하다. 그런데 단지 결속력은 느슨하지만 문재인이 김정숙이 사법위기에 빠졌을 때는 발벗고 나선다. 자,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쌍으로 이제 소환당하는데 문재인, 김정숙은 혐의가 수두룩해서 오늘 제가 어느 방송에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앵커가. 그러면은 이거 수사를 전부 다 여기저기서 막 하면은 이재명이 지금 재판이 4개 받는데 사건이 7개 사건이죠. 그 혐의가 11개죠. 그런데 문재인도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성, 울산, 무슨 월북몰이, 뭐 블랙리스트 많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각각 다른 데서 다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정도 되면은 특별수사팀을 하나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문재인과 이재명과 관련된 왜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느냐. 전직 대통령 부부죠. 전직 대통령 부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범죄 혐의들이 전부 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재명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물론 이재명도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때 일어난 시정농단 아니면 도정농단 이렇게 되지만 문제는 말 그대로 국정농단이죠. 그럼 국정농단은 전부 다 서로 또 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별수사팀을 독자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혐의들이 많습니다. 특검이라도 하려면 해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현직 대통령인데 특검을 한 적도 있는데, 문재인의 모든 지금 수사를,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원석 검찰 때. 안 했기 때문에, 문재인 부부 특검, 또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윤석열 탄핵, 특검 하는데, 어떤 맛 대응을, 실제로 이것은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있으니,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 판이죠.